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적성검사를 포스코 생산기술 관련된 적성검사에 관해서 유튜브에 두 번 올렸는데 두 번 다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안에 들어와서 보셨을 텐데 아마 당황하지 않았겠나.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촬영하지, 그냥 촬영 다 되는 줄 알고 올렸더니, 두 군데서 동시에 뭐 이렇게 제가 열어놓고, 촬영된 걸 열어놓고 한지 모르고,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으셨다는 당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리고, 완전 삭제를 했습니다. 완전 삭제를 하고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산직 포스코의 그 생산 기술직 채용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문대학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준비하면 적성 검사에 통과될 수 있는지 통과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상식 등 여러분이 이런 영역 중에서는 여러분이 어려운 영역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하는 영역도 있겠죠. 곧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영역과 점수가 잘 나오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포스코의 적성검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능력에 맞도록 준비하도록 하여 포스코에서 요구하는 생산기술직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적성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포스코 적성검사 통과 방법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적성검사는 이 포스코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PAT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1분당 한 문제씩 정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상식 등 다양한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언어 영역을 볼까요? 일단 포스코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 자료를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하는 거 보면 숙지를 잘 안 해서 한 실수가 생각외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그 영역별로 한번 중요 포인트를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꼭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중요 포인트 부분을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역에선 다른 거 없죠. 문제에 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포스코에서 괜히 한 얘기가 아니죠. 질문 속에서 해결이 있으므로 연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꼼꼼히 살펴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등대공장. 아마 여러분들 등대공장에서 포스코를 준비하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틀리면 포스코 지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포스코에서 가고 싶은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스코의 임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에 간절하게 오고 싶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등대공장이라는 포스코에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다. 가고 싶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꼭 100% 맞는 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에서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 이걸 틀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런 것은 많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났던 문제를 제가 한번 뽑아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한두 개씩 뽑아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되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두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너무 빨리 풀려고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의 성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글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돼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리입니다. 수리는 중3, 고1 수학 교과서를 보면 된다고 그렇게 있어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실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기출문제. 아주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며 유형에 따른 원리, 공식.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푸는 것이 가능하다. 많이 연습을 해야 빠르게 되겠죠? 많이 연습을 해야. 여기도 연습도 연습이 나옵니다. 수리에서도. 자, 예시 한 문제 볼까요? 자, 피보나치 수열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일정한 규칙이니까. 2개 합치니까 0, 2개 합치니까 1, 이렇게 나왔으니까 5, 8 합치니까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간과 거리 이런 것은 아주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자주 많이 풀어보면 충분하게 쉽게 아주 그런 얘기,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런 게 줍는 문제라 그러나요? 문제를 주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는 100% 맞아가는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합격선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저도 이번에 이걸 안 올려놨어요. 문제들도 많이 주고 시간이 촉박함으로 신속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실수하지 않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번에 부록에 대한 개수니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은 포스코에서 나온 거고 홈페이지에 나온 거고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도식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 얘기 아니죠. 포스코에서 한 얘기입니다. 포스코 괜히 얘기하겠습니까? 필요로 하니까, 중요하니까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참고로 보면, 요 시계 그림 가지고 여기에 문제에 맞도록 내가 그 그림을 못 집어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있는 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시계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초침을 바꿨죠.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4번 분침을 먼저 돌린 다음에 시침을 돌려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것은 작동 4번 돌렸다 이렇게 이런 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는 방식을 여러분들 해야 된다. 근데 집중력은 어두울 암자 한문을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48개의 한자가 여기 있어요. 거기서 집중해가지고 같은 글자 찾는 겁니다. 그렇게도 나오고 또 문자를 제시해가지고 그 문자 48개 문자 중에서 없는 문자 예시 4개 중에 여기에 없는 문자가 어떤 거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런 집중은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연습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은 제가 이게 상식은 여러분들 한번 많이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최근 이슈가 뭐예요? 안전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최정우 회장이 이번 4월 1일부로 이렇게 친환경 선도기구로 발도도 한다 이런 것 나오죠. 이게 포스코에 관련된 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식에 대한 문제 볼까요? 이거는 부천의 제천행서로 옳은 것은 얘기했죠. 부천 시대적 배경 이런 것을 간단하게 깊게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 시대적, 이 삼국시대, 전기, 후기, 이런 관계, 고조선 관계냐, 아니면, 근대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코 그룹사와 연결 분야가 맞지 않아요. 이것은 뭐 기본이죠. 포스코 ANC는 엔지니어링 건설 담당이죠. 그러면 이제 무역을 담당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그룹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재상, 그 다음에 경영이념. 이것은 이거 틀렸다면은, 이거 틀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자격이 없어요. 실수해서 내 어떤 친구 보니까 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수. 이건 실수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반드시 맞아야 될 문제는 꼭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적성검사 합격 능력을 높이는 법을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각 영역별로, 항목별로 목표 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언어 영역이 좀 쉽고 수리 영역이 어렵다. 그러면 수리는 내가 몇 점 정도 목표를 세우겠다. 대강 보고, 문제집을 대강 보고, 공간 능력은 내가 몇 점 정도 하겠다. 언어 영역은 몇 점 정도 하겠다. 목표 점수를 만들어야 된다. 다만 최하 60점. 쉬운 문제는 90점 이상 나오도록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지만 쉬운 문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점수가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꼭 하시는 방법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시간적이 많지는 않죠. 몇 달 남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중고등학교부터 공부할 수도 없고, 그렇죠? 때문에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아는 것을 실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여러분들의 개성과 장점은 각자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풀고 요령껏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적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요령. 나만의 문제집을 만들어라. 문제만 봐야 됩니다. 문제만. 정답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떠한 유형이 나온다.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 덧붙여서 나만의 문제집은 또 뭐가 있겠어요? 절칠해서 나만의 문제집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거기에 메모를 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해야 됩니다. 했는데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게, 너무 길게 기록을 해놓고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헷갈려요. 작성자가 헷갈립니다. 몇 가지가 딱 압축을 해서 간단간단 키포인트로 메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메모의 중요성은 여기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인 것처럼 60점 이상 이렇게 전부 합쳐서 7, 80점, 80점 정도로 목표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억지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여기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뒤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다음에 5번째 설명해 드리는데 일부러 4번째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5번째 가서 얘기 드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투자해라. 공부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문제. 아까처럼 포스코 인재상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A형이에요. 뭐 볼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10초 안에 답이 나오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내죠. 아까 제가 몇 군데 만 얘기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인재상과 경영이념,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A형입니다. 무조건. A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건 만들어야 돼요. B형. 시간이 주어지면 정답을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룹사.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렇다니 시간 주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내려가면 예전에 공부했던 걸 이렇게 짚어가면은 답이 나올 수 있죠. 정답을 안 봐도 정답을 보면 안 됩니다. 문제풀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시간만 있으면 풀어줄 수 있다. 그 문제가 합격을 좌우한다. 그게 뭡니까? A형과 B형이 7, 80%도 돼야 된다. 그래. C형은 뭐예요? 포기하고 싶은 문제죠. 근데 이것도 실제 문제를 풀 때, 실제 문제를 시험 날 풀 때 포기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공부할 때도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풀어도 정답 풀이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답이 나온 거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예 이렇게 빼놔야 됩니다. 그게 아마 수리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리 쪽에서 많이 나온다. 이것이 뭡니까? 결국에 벼락치기 공법 중에 하나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거 안 읽는 방법을 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맞도록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꼭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B나 C, A는 별로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간격 시간, A형, B형 볼 게 아니고 무조건 시간부터 정해입니다. B가 30분 될 수도 있고 1시간 뭐 1시간은 아니겠지만 30분 될 수도 있습니다. 10분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적어라. 일단은 많이 걸려도 나중에 그걸 내가 확실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만 알면 그걸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복 연습에 의해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AB 문항에서 정확한 답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시간이 걸려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푸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 7, 80번트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게 보면 비항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세 번째. 간혹 가다 보면 시향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문제를 풀면 바로 내 것이 되어서 A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시향이라고 해서 너무 완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캐션 마크로 남겨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풀이. 이렇게 확보된 상태에서 잠깐만 반복적으로 해서 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겠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시간이 하나 걸리니까 이걸 단축시킨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영역별로 전체를 풀어보는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해설지를 믿지 마라. 절대 해설지 믿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이 외우는 것이 아니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믿고 공부하지 마라. 그거 똑같은 문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몇 문제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말고 나만의 확실히 이해를 하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답 유보. 이게 굉장히 공부할 때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많이 듣고 많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포스코는 기본을 좋아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오답 유보는 무척 중요해요. 도정전신이 있는 회사가 돼서 제가 인성 때 얘기를 했지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실패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패하게 되면 반성하듯이 오답 리뷰 내가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것이 진정한 내 실력이 되고 내 역량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근거 있게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합격으로 하는 현명한 지름길이고 방향이다. 그래서 아까 시형도 캐션 마크로 나눈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A형과 B형 이 7, 80%가 아니라 80%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또 합격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합격으로 나간다. 스터디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 스터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공유하는 그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 생산직 적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만의 방식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한 얘기는 많은 친구들이 적용을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방법론적으로 한 가지를 권해드린 거고요. 여러 방식이 있다면 여러 방식을 하십시오. 그런 방식대로 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